진화론은 현대에 이르러 종의 고정을 거부하며 공통조상으로부터 계통 발생했으며 형질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정도를 인정합니다. 또 진화의 운동 원리로서 자연 선택의 가설을 수용합니다. 생물은 진화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이 있다. 미국의 고생물 학자 에드워드 코프가 제창한 것이다. 분명히 어떤 계통의 생물 화석을 연대순으로 늘어놓아 보면 연대가 뒤로 올수록 몸이 커져가는 경향을 알아챌 수 있다. 산호, 암모나이트, 공룡, 포유류 등 생물계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작은 박테리아로부터 다세포 생물로 물고기, 파충류, 포유류까지 생물계에는 거대화의 힘과 같은 것이 작용되고 있는 것일까? 진화에는 정해진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정향진화는 현재의 진화론에서는 부정되고 있다. 외관상 목적이나 방향이 있을 듯한 변화 현상도 실은 임의적 변화의 통계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면 크기에 커졌다는 생물 진화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정 생명체의 자손의 계보는 무작위 행보를 보입니다. 1세대마다 몸이 커지면 위로, 작아지면 아래로 일보 전진. 1세대마다의 상하의 확률은 2분의 1. 다만 생물로서 살 수 있는 사이즈에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꼭대기와 저변이 반사벽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 행보가 꼭대기에 이르면 다음 세대는 아래로, 저변에 이르면 다음 세대는 위로 튀어올라 무작위 행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단세포 생물 한 개체가 분열해 무작위로 증가해 간다고 합시다. 즉 방향성 없이 진화합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단순하고 몸이 작기 때문에 출발점이 되는 중심선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처음보다 작아지면 하안에 부딪히기 때문에 곧바로 위쪽으로 되돌아옵니다. 위쪽에는 가능성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무작위 행보가 진행되어 한층 더 위로 나아가는 계보도 있습니다. 물론 아래로 돌아와 저변 부근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가능성의 공간은 이윽고 메워져 상안에 이르는 생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계 전체에 대해서도 특정의 문이나 종, 과, 목 등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그룹의 생물은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작아질 여지보다 커질 여지 쪽이 컸던 것 뿐입니다. 무작위하게 진화했기 때문에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커진다라고 하는 말조차 부정확합니다. 실제로 현재 압도적 대다수 생물은 35억 년 전에 박테리아와 다르지 않은 크기입니다. 또 기생충 종류와 같이 작은 편이 유리해서 소형화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즉 방향성은 환경 나름입니다. 주사위로 처음에 2가 나오면 그 후 눈의 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 5가 나오면 그 후 눈의 수가 작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생물은 우연히 겨우 생긴 단순한 생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생물의 역사가 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인 것입니다. 인간은 변종을 창조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출현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을 보존하여 누적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생물을 새로이 변화하는 생활 상태에 노출시켜 그 결과 변이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조건의 변화는 자연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들 서로 간 또는 그들 생활의 물리적 조건에 대하여 한없이 복잡하고 밀접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다양성은 변화한 생활 상태에 있는 각 생물에게는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유익한 변이가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각 생물에 있어서도 거대하고도 복잡한 생활 투쟁을 위해 뭔가 유익한 다른 변이가 수천 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가끔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수보다 훨씬 많은 개체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 뭔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생존의 기회와 번식의 기회를 가장 많이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나 욕구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결국 인간이 이룬 성과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의 산물은 인간의 산물보다 훨씬 진실한 성질을 가지리라는 것, 또 가장 복잡한 생활 조건에 대하여 끝없이 적응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